네. 예, 국민의힘 송파울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오늘 제가 운이 좋게도 이렇게 두산 안창호 선생님의 족적을 우리가 기릴 수 있는 어떤 그 시작을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윤석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우리 독립운동의 흔적과 또 역사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쉽지는 않은데 많이 힘 실어 주시면 성실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하시느라고 계속 고생하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오랜만입니다. 기념사업회 주관하신 분. 허락도 없이 원내대표 부산실장하는 정기영 입니다. 제일 많이 이런 거 얘기는 네, 맞아요. 같이 옵니다. 필요하실까봐. 선배님 오셨습니까? 멋있어. 오셨어? 어이구 잘 지내지. 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배현진 의원님께서 내린 소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바쁘신 중에 이렇게 함께 시간 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를 함께한 수상, 대한민국의 한 세기를 냉철하게 지켜봐온 공덕자로서 언제나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성찰의 숙제를 던져주시는 김영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 진행은 좌장이신 송콜 미주도산기념관 건립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콜송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관해서 저희들이 미주의 도산기념관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 건립에 관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산 선생님이 계시던 곳이 리버사이드라는 곳입니다. 리버사이드가 LA에서 한 60마일, 한 90km 정도 그렇게 떨어진 곳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에 17불이라는 적은 임금과 13시간이라는 혹독한 노동에서 1불, 2불씩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모았던 아주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그러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미주 도산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리버사이드 시와 여러 몇 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건물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할까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만은 리버사이드 시에서 그 대지를 제공을 하고 그 위에 미주 도산기념관을 건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미주 도산기념관 건립을 위한 대지를 10에이커 지금으로 그 평수로 따지면 한 12,0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저희들에게 주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걸 위해서 미주 도산 기념사업회 박데이빗 회장과 인랜드 한인회 오늘 패널로 나오신 김민아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지를 받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MOU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저희들이 이제 그 미주 도산기념관을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들의 그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그 세 분의 패널 분들을 먼저 발제문을 저희들이 듣고요. 그 다음에 Q&A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본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이 흥사단과 그 다음에 도산기념사업회 김재실 회장님과 그 다음에 흥사단 전 이사장님이신 박만규 이사장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박만규 이사장님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아 인랜드 한인회장님은 그 차세대를 위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도산 선생님과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있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명화 그 소장님께서는 저희들 이 독립에 관련돼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일괄해서 저희들이 그 박만규 전 이사장님과 김민아 회장과 이명화 소장님의 발제문을 연속으로 듣고요. 그 다음에 Q&A는 그 이후에 듣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규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그 세월이 유수 같아가지고요. 제가 흥사단 이사장을 3년 그 위임을 받았는데 작년 말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글자 더 붙여서 흥사단의 전 이사장입니다. 편의상 이렇게 붙여주셨는데요. 이 미주의 도산기념관이 건립됐다는 말씀을 우리 그 송 선생님께 들은 게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기쁜 소식이었고, 뭐 아까 그 의식 순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미주 도산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가 확보됐다. 그 다음에 최근에 LA 그 흥사단 옛날 본부 건물이 이게 다 없어질 상황에서 보존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무도 기쁜 소식들인데요. 그래서 미주 도산기념관이 이제 건립 예정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지가 확보됐다 그러면 뭐 우리 개념으로는 대개 한 절반가량 된 거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세우는 작업이 한 절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송 선생님 그리고 우리 곽 회장님 또 어저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제가 크게 깨우쳤어요. 아, 이분들은 이 미주 도산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 건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었구나. 건립하고 나서 그 뒤에 이것이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목적을 세우는데 그 목표만 생각했지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뭘 하겠다는 걸 자칫 잊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 곽 회장님이나 우리 송 선생님이나 미주 도산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건립은 절반의 의미,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활용돼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계셔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뭐 메모리얼 도산이니까요. 거기 그 상징 인물이기도 하고 주인공이기도 한 도산 안창호 선생은 과연 어떤 분이냐? 저는 현재까지는 세 가지로 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그분의 역할을 보면 한국 독립운동의 영수였다. 영수라는 말, 또 뒤에 이제 국부라는 표현도 나오겠습니다만 좀 낡은 표현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여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산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의 영웅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좀 더 의미를 깊이 우리가 천착해 보면 한국 혁명 영수다. 독립과 혁명은 어떻게 다른 거냐? 그 당시는 같은 의미로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독립은 단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독립적인 정부를 갖는 것. 근데 혁명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정권도 되찾고 나라도 되찾지만 그 되찾은 나라는 나라가 없을 때 상태보다 훨씬 더 발전된, 진정된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까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안창호 선생은 한 분의 지도자, 한 분의 영웅이 아니라 한국 독립운동이라는 큰 건축물 속에서 보면 그 지붕 역할을 하신 영수였다. 그리고 이 표현은 사실은 제가 붙여드린 게 아니라 안창호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임시정부에서 추도식을 하면서 붙여드린 이름이 한국혁명영수 이렇게 붙여드렸어요. 저는 그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스승이다. 이런 표현이 또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이제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민족의 스승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신 분은 김영석 교수님하고 아주 절친이셨던 이당 안병욱 교수님이 그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주로 안창호 선생의 그 인격의 훌륭한 점을 강조해서 민족의 스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정말 이분은 흠잡을 수 없는 인격을 가져서 만인의 사표가 될 수 있는 분이었다. 세 번째, 그분의 역사적인 업적을 뭘로 한마디로 지정할 수 있는가? 저는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권 쓰면서 그 제목도 대한민국 국부 도산 안창호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모로 좀 미흡하고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남북 분단돼 있죠. 또 이런 갈등도 심하지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뼈대를 만들어준 정신적 기원이 한말의 신민회인데요. 그 신민회를 세우신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고, 우리 한국의 민주공화국가를 세우자고 처음으로 주장하신 분이 안창호 선생이시고요. 그것을 그러니까 일종의 혁명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민국을 세우자고
혁명운동을 전개하신 분이 안창호 선생이고, 그 뒤에 나라를 이룬 뒤에는 해외 교민 조직을 총괄하던 대한민국민회의 최고 지도자였고,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또 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집을 설계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중간 벽체를 올리고 기둥을 세우고 한 분이 안창호 선생님. 다만 해방을 보지 못하시고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준공식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셨으나, 그러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그 공로자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최고 공로자가 안창호 선생이다. 설계자요, 최초 시공자요, 중간 뭐 이렇게 뼈대까지 다 올리신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시니까 최고 공로자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부다. 이런 이제 세 가지 그 칭호를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미주 도산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한 측면이 있으시구나. 지금 우리 한민족이 대강 한 8,500만 되는 것 같아요. 남한에 5,200만, 북한에 한 2,500만 되나요? 또 해외 동포가 한 800만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세계 지금 70억이니까 인류가, 그 중에 이제 한 8,500만 뭐 이런 그 한민족이 이렇게 한반도와 세계 각지를 무대로 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이 한민족의 어떤 정신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안창호 선생님. 예. 왜냐하면 이분의 활동 영역 자체가 세계를 무대로 했고, 젊어서부터 미주 그 이민 거의 뭐 첫 세대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도자시고, 미주 이민들을 결집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런 거 다 따져볼 때, 글로벌, 우리가 글로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글로벌 시대, 글로벌 코리언의 상징적인 인물이시겠다. 그런 점이 이 미주 도산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에서 안창호 선생님을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더 나가게 되더라고요. 글로벌 코리언의 표상일 뿐만 아니라 안창호 선생님. 지금 뭐 안창호 선생님 칭송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 단지 그분의 활동 역할로서 글로벌 코리언의 표상일 뿐만 아니라 이분의 사상, 의식 자체가 글로벌 시티즌의 아주 모범적인 분이었다. 글로벌 시대가 오기 한참 전에 돌아가신 지 지금 85년이 됐습니다. 그분이 뭐 태어나신 지가 거의 한 세기 반 전이고 돌아가신 지가 지금 뭐 85년 이렇게 되는데, 그 시대에 사시면서 이분의 내면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도산 선생의 가슴 한편에는 민족주의자로서, 한민족 지도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독립도 쟁취해야겠고 주권 국가도 되찾아야겠고 이 주권 국가를 아주 좋은 나라로 가꿔야겠고, 이런 민족적인 가치가 가득 담겨 있는 민족 지도자였습니다만은
동시에 한편에는 세계인으로서 세계인의 가치관에 걸맞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의 말씀 보면 진실, 정의, 자유, 평등, 문명, 사랑, 행복, 이건 뭐 인종과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벌써 한 세기도 전에 민족 지도자로 살아가신 도산 선생의 가슴 속에 세계인의 가치를 가득 담고 있었구나. 그래서 미주 도산 기념관은 앞으로 해외에 아마 바람직하기는 1호, 2호, 3호 쭉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뉴욕에도 가셨고 시카고에도 가셨고 미국 각지 상해에도 가셨고 만주에도 가셨고 일본에도 가셨고 세계 각지에 안창호 선생의 기념관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구나. 왜냐? 이분은 8,500만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글로벌 시대 전 세계인의 표상이 또는 사표가 될 수 있는 사상적인 선구성을 이미 갖고 있으셨던 분이다. 도산 미주, 미국 LA 근교 리버사이드에 1호 도산 기념관이 세워지게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상징 인물로 들어앉으시는 도산 선생님은 정말 가장 적합한 인물이시다는 것이 검증되고 이분의 삶과 인격과 사상이 자라나는 우리 한인 2세도 아니고 3세, 4세, 5세 앞으로 이 구심점이 되고 다른 국적의 사람들에게도 사표가 또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미주 도산 기념관이 한시바삐 완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영수, 독립운동의 영수, 민족의 스승이고 대한민국의 국부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박만규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도산 정신을 통한 제외동부 자리의 역사이와 정체성 함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미나 회장님,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인랜드 한인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나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인랜드 한인회 지금 회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배현진 의원님 그리고 배현진 의원님실에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홍사단 LA 집을 통해서 통상 단위가 된 홍사단 단위이기도 하는데 제가 20년 넘게 해외 살면서 가장 정부에 감동을 했던 순간이 그 까다르나 홍사단 구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본 지역에 아참께 힘을 모아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지금 시간도 이제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제가 2박 3일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0분 안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 주제로 생각하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 설명을 먼저 저에 대한 왜 이 일에 가담을 하게 됐고 이 일에 결정을 쏟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발제했던 이 주제에 관련된 제가 조그만 리서치를 통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저희 보면 지금 인랜드 한인회장이잖아요. 왜 기도산기념 사업에서 하는데 왜 인랜드 한인회장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할까 고민하시겠지만 인랜드 지역은 지금 아까 계속해서 안창호 선생님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창호 선생님께서 미주로 가셔서 활동을 하시면서 아까 파차파 캠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주된 장소가 됐던 곳이 리버사이드입니다. 저희 인랜드는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선배님들 지금 폴슨 회장님이나 아까 우리 미주도산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신 데이비과 회장님 모두 저희 인랜드 한인회장
님 출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 열정을 갖고 계시고 또 인랜드 한인정으로 섬기고 나서도 더 큰 곳에 가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 정말 존경스러운 두 분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많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거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인생을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정체성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정체성을 세 가지로 이제 제 인생을 짧은 인생을 정리해 봤을 때 이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청년 때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봤고 그리고 교육자로서 민족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육자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봤고 또 해외에서 재동부로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또 부모로서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제가 감히 여기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계신 분들 중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 계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은 한국에서 태생하셨을 텐데, 그죠? 잘하고 교육받았을 텐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셨고, 손 들어주신 두 분은 사실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에 고민을 했던 거는 청년 때, 만 18세, 19세 되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저희 한국을 방문했던 교포 친구를 만났어요. 그 당시에 만났던 교포 친구들은 한국말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때 시대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친구 굉장히 유능한 친구였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잘하고 공부하고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를 들어갔던 친구였는데,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저를 만나고 미국으로 들어간 다음에 저한테 펜팔 친구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굉장히 심각하게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기는 바나나다, 바나나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겉은 황인 인종인데 속은 화이트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는 바나나인데 한국말도 할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너는 한국말도 모르냐, 한국 사람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정말 진실하게 답을 주고 싶었는데 제가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답을 못 줬어요. 근데 지금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친구의 이제 상황을 보고 있지만 3남매 모두가 다 외국 친구들이랑 결혼했고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지 한국과는 어떤 이런 끊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늘 이렇게 마음의 빚을 갖게 되었었어요. 두 번째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 것이 이제 동경에 있는 관동 지역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민족학교가 있습니다. 동경 한국학교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영어 교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면서 제1교포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러 사실 저희 학교 왔거든요. 왔는데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한국 문화를 싫어하거나 또는 이런 한국의 정서에 반한 행동들을 보면서 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언어를 하지 못함으로써 한국 학교에 와서 사실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언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 언어를 또 알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제 알게 되면서 흥미를 갖고 역사를 또 알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사실 갖지 못하는 친구들 보면서 이 아이들을 해외에서 키울 때 이 언어 교육이라든가 정체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고 이제 부모가 되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해외에서 낳고 자라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3세가 되었을 때 아이가 유치원을 갔어요. 근데 유치원을 갔는데 저는 한국말을 열심히 가르쳤죠.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나는 일본 사람인데 내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우리 아이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아이도 똑같이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게 벌써 3세인데 아이가 고민하기 시작해서 제가 물어봤죠. 너희 엄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인이요. 아빠도 한국인. 할머니는 한국인. 할아버지는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야? 나도 한국인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한국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좀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사실 일본에서 이 역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씩 조금 자극적이지 않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역사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라게 되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언어는 잘하잖아요. 언어는 열심히 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되면서 지금 원어민 수준으로 한국말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도산 우리 뮤지컬이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도산 뮤지컬을 통해서 그때 아역 배우를 뽑는다 그래서 아역 배우를 한번 해볼래? 했더니 관심 있어서 했어요. 관심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역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언어도 당연히 배워야 되지만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이미 정체성이 확립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지금 부탁을 드렸어요. 영상을 좀 제가 아까 부탁했던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제 아이가 뮤지컬을 통해서 도산을 만났잖아요. 그때 도산을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일랜드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도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뮤지컬을 통해서 아이가 도산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학교에서 나의 영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에 본인이 이제 주제를 한 게 안창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을 자기가 나름대로 리서치도 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했는데 저는 사실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제 가정에 있는 일을 들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이런 것들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영향력이 있더라, 아이들이 따라 하더라 라는 것을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배경 설명이었고 제가 짧게 제가 준비한 주제가 있습니다. 도산 정신을 통한 제2동북 자녀의 역사예요. 정체성 함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주제를 갖고 그다음에 리서치를 가볍게 하면서 했는데 보시면 먼저 서론을 제가 책자에 제 글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비동포를 위한 그 교육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민족으로서의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체성과 민족적 동질성을 고취하여 세계 속에 두 높은 한국인의 상을 심어주고 현지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제2동포들을 위한 교육의 목표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법률적으로 교육기본법 제29조 제2항을 보면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필요한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래서 아마 육사 교육을 위한 컨텐츠를 개발하여서 이렇게 외국에 있는 한글 학교에 보급을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와서 제가 왜 우리 아이들이 역사 이해가 필요한지, 정체성 확립에 왜 이런 관계가 있는지를 요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신재호의 논문 중에 독사신론이라는 논문에 말씀하셨듯이 역사가 없는 민족은 무정신의 민족 그리고 무정신의 국가가 되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의식에 이제 탄탄한 주인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뿌리의식이 단단하여야 그 자리에 다른 나라에 가서도 단단하게 어떤 주인의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어느 나라 살아도 그 주인의식이라는 건 또 책임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역사가 에드워드 카에 따르면 현재와 과거 사이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라는 것은 그 얘기는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모습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현재를 이해하는 도구로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K컬처라든가 6.25 이후에 저희가 발전해 나온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면 역사를 통해서 한민족의 기지와 창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자녀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정체성 확립 및 함양과 상관적으로 이렇게 같이 비례한다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미주도산기념관은 그 역할을 독특히
할 것이고 또 한면적으로서 자긍심과 또 우리 도산 선생님의 정신 중에 물실 넣긴 춤의 영감 뿐만 아니라 애기에타가 있잖아요. 애기에타 같은 보편 가치를 우리 한면적뿐만 아니라 미주리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 책자에 아주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정된 시간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 책자를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과거와 현재에서 보는 도산안창호와 미주 도산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이명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소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산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을 오고 또 도산 안창호로 또 학위를 받고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또 평가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보통 그러한 편협된 평가의 원인은요, 자료를 보지 않고 하는 평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산 선생님은 그 활동의 그 영역도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가 발굴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도산이라고 하시는 분이 퍼스널리티나 여러 가지의 그분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였는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직도 새로운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산에 대해서 다른 여러 이론이 있을 수는 없죠. 도산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산 선생님은 뭐 정치가이고 교육가이고 사상가이고 뭐 많은 이분을 얘기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산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도산기념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때. 우리가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많은 갈 길을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이 지구상에서 인류 사회를 구축해 나갈까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산 선생님의 기념관이 만들어진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는 이러한 기념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가 흔히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요, 어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도산 선생님의 행적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산 선생님은 실증적이고 또 객관적인 평가에서 도산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산 선생님은 흔히 조직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국민 최초의 한인 결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 친목회라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친목회라고 하면 그야말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인데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1903년 친목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국내로부터는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죠. 국내에 있는 분들은 이때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죠. 1905년 을사오조약이 생겼을 때 일부 지식층들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라고 느꼈지만 일반 대중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러일전쟁이 한국 안에서 이제 물론 리순인가 이런 데서 큰 전쟁이 일어났지만 러일전쟁 때 일본군들이 막 전국에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해치고 다니고 그래도요, 이게 무슨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거든요. 아주 평온하게. 그냥 일본이 우리의 파트너가 돼서 우리를 지켜준다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을 환영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러일전쟁 때도 우리 한국은 일본을 굉장히 지원했어요. 뭐 전쟁 물자 다 지원했어요. 왜? 우리를 지켜준다니까. 우리의 황실을 보호해주고 우리 독립을 시켜준다, 독립을 보장해준다라고 하니까 그런 일본을 우리는 이거는 당시 제국주의도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세계에서의 한국이라기보다는 우물 안에 갇힌 이런 한국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지 못했었던 것이 그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미주의 한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미주의 독립기념관이 미주의 도산
기념관 세운다고 그랬을 때 저는 적절하구나. 물론 한국에도 도산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미주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우리 독립운동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리버사이드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리버사이드에서 한인들이 이제 공립협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물론 출범했지만 많은 공립협회 회원들이 리버사이드로 이주를 해서 오렌지 농장에서 일들 하고 하셨죠. 그때 리버사이드 공립협회 지방회장이 이강이라는 선생님입니다. 바로 이 리버사이드에 있는 우리 그 한인들이 바로 대한신민회라는 걸 처음 만들어요. 이 대한신민회는 뭐냐면은 우리를 국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목표가 그때는 이제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인데도 이분들이 한국에 살 길은 국민국가를 만들고 자유문명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움을 줘야 된다. 그게 이제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도선 안창호 선생님 국내로 들어왔죠. 국내로 들어와서 비밀결사 신민회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우리는 결사를 결집할 만한 일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런 1907년에 도선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미 1907년에는요 을사 5조약이 통과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굉장한 위기에 처했죠. 얼마 안 있어서 도선 선생님이 들어온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헤이그 특사 때 황제가 특사를 파견했다라는 걸로 해서 일본인들이 황제를 강제로 폐위를 시키는 우리에게 이제 이미 주권이 사라지는 이런 시기여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한신민회가 활동을 하는데 이 대한신민회는 국내에서 시민회 활동을 하는 거다. 이게 아니었죠.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한인들이 이미 여러분은 역사에서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만주와 시베리아에 나갔죠. 시베리아에 철도가 놓여지고 만철 철도가 놓여지고 할 때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거기 가서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이미 철도 공사가 끝났을 때는 역 주변에 많은 한인 사회가 이미 성립이 됐거든요.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바로 그런 한인 사회를 다 연결하는 이러한 네트워킹을 하게 되죠. 오늘날도 아주 힘든 일인데 그 당시에 그걸 해낸 것이 바로 미주에 있는 공립협회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강 선생님, 리버사이드 회장이었던 이강 선생님 같은 분은 시베리아로 가시죠.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제 시베리아에 가서 미국은 너무 머니까 가까운 시베리아에 우리의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들고 우리의 조선인들 말하자면 만주 지역에서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지만 연해주 지역이나 이런 데는 고려인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 한인들을 국민으로 만들고 국민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기반이 돼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독립된 국가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미주 사회에서 그 의열투쟁의 첫 천송을 흔히 잔인한 전명원 의고로 보는데요. 전명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협회 회원이었지만 장인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동보복회라는 회원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하와이 한인사회에 합쳐서 이제 국민회가 출범을 하거든요. 국립협회가 국민회로 통합이 되는데 이것이 이 의열투쟁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에 있는 두 독립운동 단체 대동복회와 국민회가 통합을 해서 이름은 KNA, Korean National Association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도 사실은 국민회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민회. 바로 이 대한민국민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원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국가를 만들고 자유문명국을 만든다라는. 그래서 미주 지역에서 이미 이렇게 도산 기념관이 출범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국립협회 회원들은요 그 당시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 얼마나 가난하고 유색인종이라고 인종차별받고 영어도 못하죠. 하층민의 생활을 했었던 이들에게 자부심을 넣어주는 거죠. 나라의 독립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넣어줍니다.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서도 우리는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미국과 같이 독립된 국가, 미국도 식민지였는데 독립국이 됐고 이 미국이 독립을 쟁취해서 가장
선진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이 노동자들에게 심어주고 이들이 단합이 돼서 결국 국내에 이제 이른바 이제 구국운동과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절대 가대평가한 게 아닙니다. 역사 그대로의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은 반드시 주권을 타진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주권 독립을 한 다음에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독립운동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데요. 국가를 건설한 다음에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 복되고 선진된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도 전 세계가 자국 이익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무리가 많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주변에 다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들 나라들이 다 자국 이익주의에 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도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가 인류 평화 인류의 공용에 리바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지침을 우리 민족에게 심어서 저는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그냥 빨리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창호 선생님은 안창호 선생님의 위대함이다라고 얘기한다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성격들과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보편주의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안창호 선생님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이런 안창호 선생님이 갖고 있는 많은 인격자로서의 안창호 선생님이라든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면서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이러한 면모의 그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이른바 이퀄리티가 아니라 이퀄티 공용 참 이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셨다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력을 해서 자기화를 시키는 이것을 도산 선생님 혁명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는 혁명이 어떤 제도나 이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의 혁명과 이런 것들이 실력이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서요. 끝으로 제가 너무 좀 빨리 시간이 없다 그래서요. 그 안창호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링컨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그 안창호 선생님의 애도사를 당시 서재필 박사가 코리안 아메리칸 뷰레튼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보는 그 잡지에 실린 거에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만일에 링컨과 같은 안창호 선생님이 기회를 가졌다면 링컨보다도 훨씬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다라는 이런 회고를 하는데 정말 가슴에 굉장히 와닿아서 여러분 모두 한번 그 글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도산 선생님은 이제 폭력적이고 또 기만적인 일본하고는 절대 독립을 주장하셨거든요. 타협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안창호 선생님 수양이나 얘기하고 도덕이나 얘기하는 이런 투쟁의 시대에 그런 거나 얘기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국민 사이에서는 우리 한국민들까지에서는 절대적인 사랑. 그렇지만 일본과 같이 폭력적인 이런 기만적인 일제에 대해서는 절대적 비타협으로 나가셔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말 복된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인류 국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지침이 앞으로도 이 도산기념관이 우리가 어떤 의미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이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런 말씀들을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을 갖겠는데요. 사실 이 페이지 수로 10페이지가 넘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저희가 패널 분들한테 10분의 시간만 드렸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이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질문 받을게요. 저희가 세 분의 그 패널이 계신데 각자 발제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가운데 계신 분. 어디서 오신 누구라고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예, 송파 울구에서 온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배현진 문화체육 관광부 의원님께 정말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김민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안창호 선생님의 그 뮤지컬 또 아이덴티,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아이덴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외국뿐 아니고 우리 국내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외국에 있는 자녀들보다도 우리 국내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과서가 엉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전부 우리 역사상 훌륭한 인물들은 다 가려지고 훌륭한 인물들은 독립운동 당시에 좌파 운동, 스탈린의 정치 공작금을 받고 김원봉이라든지 자유시민 이대훈 선생님 네, 질문만 좀 해주시면. 질문은 네.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 뮤지컬이라든지 역사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겁니까? 저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질문을 우리 저 패널 분들한테 이제 답을 듣고 싶으신 내용만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받을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오신 박상원 회장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흥사단 통상단우 박상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런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의 요지는 미주 도산 기념관을 건립했던 건 이건 미주 한인 이민사의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민 역사 1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금년에 이런 미주 한인 이민 역사의 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운동에 우리 미주나 우리 또 대한민국이나 또 해외 동포사의 많은 흥사단 또 도산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연대와 또 함께 이런 거적적인 사업을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이런 운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연결하고 또 이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기간 내에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는 지금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미래에 이걸 어떻게 경영하고 운영할 거에 대한 그런 비전까지 갖고 계신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산의 제자들, 도산 정신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 흥사단, 또 흥사단과 관계돼서 많은 도산 기념 사업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동의와 또 격려와 참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분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분 패널 계신 그분 중에서 이원님이 나와주세요. 제가 대답할까요? 네,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00평입니다. 10에이커 되는 자리고요. 거기에 지금 그 건물 첫 번째 짓는 건물이 있어요. 그거 지금 650만 불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전에 무슨 공사가 들어가냐면 여기 이 책자에 보면 맨 뒤에 여기 칼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있어요. 이게 그 장소입니다. 장소고 그 위치고 그거를 참고로 해주시면 거기에 이제 캘리포니아는 물이 굉장히 소중해서 수도국이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수도국에서 지금 이 상하 수도에 관련돼 있는 것 같다가 지금 조사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 공사가 끝나면 이게 나대지니까 그레이딩도 해야 되고요. 파킹락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공사는 저희가 시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MOU를 체결하면서 그것들이 하나씩
저희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는 650만 불 건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그 테마파크처럼 해서 한국 정원, 한국 공원도 저희들이 그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여쭤볼 게 있나요? 거기까지만 지금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다른 분? 자꾸 이제 그만하자고 자꾸 표시가 오는데. 네. 자, 질문 두 사람만 더 받을게요. 네, 저쪽, 네, 오른쪽에. 네.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분들한테 질문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성폴 추진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배현진 의원님과 미주 한인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북 군산에서 올라온 최상선입니다. 서울에서 배현진 의원님께서 흥사단 본부를 매입을 하셨다고 하고 또 많은 시간 김영석 교수님의 강연과 또 세 분의 패널 여러분들이 미주 도산 기념관 건립을 위한 토론을 이어져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주 도산 기념관 건립과 흥사단 본부를 보존 내지는 복원하는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주 도산 기념관을 건립하고 또 별도로 조직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흥사단 본부의 보존 내지는 복원 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 네. 제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흥사단 건물은 저번 달에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금액은 280만 불인가요? 네, 280만 불 정도 되는 걸로 해서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미주 도산 기념관은 별개입니다. 그거는 리버사이드라는 시에서 저희한테 12,000평 되는 땅을 제공을 하고 그 위에 저희들이 그 미주 도산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네, 답변이 됐을 줄 알고요.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그 흥사단은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미주 흥사단은 저희가 이제 그 전시관이라든가 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걸로 다시 저희가 계획을 해서 관리를 지금 독립기념관이 유인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마지막 한 분. 잠깐 제가 제안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뮤지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컨텐츠를 한번 배현진 의원님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광부에서 또 하시고 계시니까 한번 거꾸로 그 현지에서 어떻게 그 드라마를 제작했는지를 한번 저희 제작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시고 다시 역으로 교민들이 만든 것을 한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현지에도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더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비과 회장님, 저희 미주 도산 기념사업회 웹사이트에 그 뮤지컬 도산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 뜨나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에 저희들 뮤지컬 도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네, 어느 분한테 질문하실 건가요? 이명화 소장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미주 도산기념사업회 오늘 이명화 우리 소장님께서 도산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미주 도산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미주 도산 기념관은
단순히 도산의 역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의 초점보다는 미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 미국에서 앞으로 그 미주의 주류 세력으로 거듭나가고 할 때 그 바로 정체성과 또 구시점에 대한 우리 도산 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리고 도산을 세계적인 또 우리 미국인들이 닮아가야 되고 또 가야 되는 그런 가치로 상승시키는 사실 굉장히 폭넓은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아까 박상원 회장님께서 질문하셨던 흥사단 또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의 기념재단이라든지 외국 여러 단체들하고 같이 조인도 하고, 또 미주 50개 주의 여러 한인 단체라든지 또 많은 그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하고 이것을 굉장히 크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아까 도산 선생님에 대한 굉장히 전문가시고 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우리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상들에 대한 뒷받침에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저희 참여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막 앞에서 빨리 끝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하고 싶은 말을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사실 이 도산 선생님이 미주 한인들에게 뭘 가지고 호소했냐면요. 미주 한인들에게 잘 살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더 노력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면은 절대 한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도산 선생님이 위대하지만 도산 선생님의 동료들도 위대하다라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어떤 나 개인보다는 민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 지금 현실보다는 미래의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이런 거대한 이러한 것을 일깨워주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그 리더십을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이분들에게 아주 그 형편없었던 자기 뭐랄까요, 그 어려움에서 굉장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리더십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높은 이상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건드려주고 통합시켰던 것이 안창호 선생님이라서요. 저는 아마 그런 점들이 이 도산기념관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나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참여해주신 세 분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영웅 도산 안창호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만 일어나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요점 딱 짚어서 애써 말씀해주신 네 분의 토론자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행사 하시는데 오늘 와주신 이 우리 송파의 가족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과 잠깐 2분만 하시면 안 될까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오늘 이런 행사가 열린다고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저기 군산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전국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다녀가신 의원님들 중에 미처 소개 못한 원내대표 비서실장의 정의모 의원과 그리고 정경희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교과서 만드는 우리 교육위원회 관련해서 제일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우리 대구의 이인선 의원님이 이렇게 또 뒤늦게 오셔가지고 예,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그래도 인사 한마디 하실까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잠깐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또 토론을 왔더니만 이제 토론 마무리였는데 짧은 시간이라 하지만 보통 세미나에 1시간 반이면 맞추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열띤 토론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변진어른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미모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건국훈장 애족자이신데 제가 국회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제 몸에 흐르는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DNA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는데 제가 6월 1일 보궐선거에 오게 됐어요. 와서
2달 동안 민주당하고 상임위 문제로 국회를 못 열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면서 제가 있는 법안, 1호 법안이 보훈처를 보훈부로 바꾸는 겁니다. 보훈부의 장관이 돼야, 그래야 이분이 이제 국무회의에 가서 조직이나 예산 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호 법안을 냈고요. 마침 우리 윤석열 정부께서는 윤 대통령께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국무회의는 다 통과를 했는데 국회에서 아직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게 여성가족부를 풀어하지 않고 모든 부서에 다 여성부가 있으니 여성과가 있고 국이 있으니 가족에 관련된 걸 보건복지부에 차관급으로 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법안을 이렇게 상정을 해놨는데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한 이런 법안이 우리 독립유공 자손들 내지는 보훈가족들이 불평등하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일일 걸 같아서 했고요. 9월부터는 저는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이런 정말 뜻깊은 일을 제가 이해도 잘 못하고 역사를 잘 모르지만 저는 경제 쪽이어서 산업자원통상 중소벤처부에 상임위를 했고 마침 예결위원이었어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과 같이 예결위원을 했는데 저도 예결에 이제 평통에 이제 많은 예산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음에 손잡고 한 번 더 예결위원회 가서 이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원해 주셔야지 같이 또 손잡고 하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송파 가족들 많이 오셨는데 따님이 잠실복동 주민이세요.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그 본가가 충남 예산인데요. 그 윤봉길 선생님 생가터에 가서 항상 놀았습니다. 그 사당에서 그 존영을 제가 보면서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윤봉길 선생님처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꼭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국회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메모리얼 파크 기념관 건립에 관해서 저조차도 같이 준비를 하면서 이게 뭔가 화석화된 그냥 우리 지난 위인과 그 기억에 대한 기념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후세에게 어떻게 살아있는 우리의 그 기억을 남겨야 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제가 이런 일 열심히 하면 우리 송파 가족들도 되게 자부심 가지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 오셨어요? 사진 한번 찍어요. 네, 그리고 앞에 나가서 찍으세요. 네. 충남 예산이 고향이시라고 그래서 덕산중학교 덕산초등학교. 그러세요? 저 청정리예요. 진짜? 네. 덕산중. 어머, 몰랐어요. 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곰배를 받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놀랐어요. 항상 절제모를 끌리면 여기까지 왔는데 네, 먼저 가겠습니다. 도장이나 얼굴 도장이나 찍을 거예요. 오늘 처음 우리가 와요. 아니, 카메라가 저기 같이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박 회장이 하나 찍어. 의원이 하나만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찍을게요. 지역 예산 문제예요. 예, 제가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나한테 대해서 고맙게 아니, 보내드릴게요. 아니, 나는 이렇게 우리 동네 분인 줄은 몰랐어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산중에 옮겼어요. 알아요. 네. 네. 아유, 둘이 한 번만 찍어드리고. 네, 배현진 간다, 왕은이 갑니다. 개인 사진 한 번만 찍으시고.
자신도 없으시다. 너무 불렸다 하셔가지고. 아주 완전 광팬이에요. 사진 빨리 찍어. 사진. 기회가 없어. 내 사진 또 어디 갔지? 방금 저기 누가 났어? 예쁘게. 나도 예쁘게. 워낙 예쁘셔가지고. 하나, 둘, 고맙습니다. 잘 계시죠? 네. 아, 고맙습니다. 연합성도요. 어머 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네네. 안녕하세요. 쌤이는 제 담당은 아니고 제 네. 공포다문화보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 붙어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뵈가지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와주셔서. 잘 뵐게요. 네, 한번 네네. 저기 틱타임 네네. 따로 오세요. 네네. 국회 네. 가끔 오니까. 아 가끔 오십니까? 네네. 저 여기 국회 출입은 아니고 네네. 공포다문화부라서 이제 아 한민족 그러시구나. 이런 쪽 근데 담당. 제가 재동포 관련 이제 네네. 당에서 많이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잘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제 번호 아시죠? 네네. 네네. 네.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